최진봉 교수님, 예. 친구한테 사주해가지고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좀 추가적인 정황이 나왔는데 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보험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 아들이 어머니 몰래, 어머니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좀 이게 입원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본인이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놨던 거예요. 근데 보험을 가입한 것도 특이한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 질병에 의해 사망한 거는 1,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오도록 해놓고 설계할 때 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5억이요. 돈을 받도록 그 말은 그걸 명백하게 뭔가 계획하고 짰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타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런데 그 보험금을 5억으로 해놓고 질병에 의해 사망되는 거 1,000만 원 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 사망한다는 거는 살해당한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를 사주해서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걸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저는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어머니 몰래 예. 가입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어머니한테는 구두로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고 이런 내용들이 경찰에서 볼 때는 의심이 살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특별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설계 자체도 이상할 뿐더러 보험 가입자의 원래 가입자인 어머니한테 전혀 허락거나 아니면 사인을 받지 않고 본인이 대신 사인해서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저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네.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했을 가능성, 즉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 아들이 지금 현재 사주한 거를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된 보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가입할 당시가 엄마가 정신병원 입원해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져서 모르니까 그 나중에 엄마가 퇴원하고 나서 보험을 하나 가입해놨다라는 얘기는 해줬다. 사후에 고지한 사항인데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 보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질병 사망일 때 1,000만 원의 보상금이 나오는데 타의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는 5억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본인이 인지하고 확인하고 이해를 했다면 그걸 승낙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험료를 본인이 범행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이제 비자증 상태로 가입되어 있었고 본인께는 이제 조회해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연장수산을 집을 수 있도록 사무소 위주로 입금해가지고 청구를 하도록 연계시켜 놓은 거죠. 보험을 든 시점은 2014년 한참 전인데 이 사례가 일어나기 전에 후에 보험금을 조회해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이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이제 친구를 시켜서 어머니를 네가 살해했지? 라고 이제 혐의를 씌워서 입건을 했는데 예. 당사자인 아들은 지금 굉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련 없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보험 설계사인 아들의 이 보험 내역을 뒤져본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2014년에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게 하나가 확인이 됐는데 예. 이 보험이 좀 상식적이진 않은 거죠. 앞에 최진봉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느 누가 자신이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1,000만 원 받는데 다른 이유로 그렇죠. 그런 특이한 건 잘안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5억 원을 받는 보험을 자신은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보험을 누가 이게 사실 내가 누구한테 맞아 죽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보험을 들었다는 게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아들을 추궁을 했더니 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 모르게 자기가 들었다. 그것도 이제 엄마 모르게 예, 자기가 그렇죠. 주고 보험료도 본인이 내고 있었어요. 보험료도 지금까지 본인이 내고 있었고 당시에는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서 어머니 제가 보험 하나 들었어요.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건 아들도 지금 현재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존속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잖아요. 예. 검찰에 넘기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몄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혐의를 더해서 넘긴 건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 보험금을 얼마나 탈 수 있는지를 어머니가 사망하시기 전에 5번, 어머니 사망하시고 나서 살해당하고 나서도 한 번 예. 검색을 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경찰은 이 보험을 그 살해 동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살해 동기인지까지는 예.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경찰에서 볼 때는 이 보험 자체를 그렇게 들었고 예. 그리고 또 이 범죄 전에 5회에 걸쳐서 보험금 조회를 해봤고 또 범죄 후에 한 회에 걸쳐서 보험금 조회를 다시 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뭐 꼭 이게 구체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염두에 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다 수사를 해본 이유가 지금 자백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동 피의자인 지금 친구 쪽에서는 친구가 시켰다. 그렇죠. 라고 돈을 받고 나는 한 거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질 신문 등을 통해서도 뭐 사실관계가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이런 주변 정황들도 다 정황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도 아들이 시켰을 거다라는 거를 좀 입증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 그런 부분이고 아직 뭐 이제는 뭐 컴퓨터를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피의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혐의가 예, 예. 있다라는 그냥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뭐 이제 구속까지 됐고 이런 걸 보면은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친구 쪽 의견이 더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험금이 있었고 뭐 주변에 땅을 뭐 해가지고 건물 올리려고 했었다. 그게 또 하나 있었죠. 다음 사건도 부모님을 또 살해한 사건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난 27일에 이게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 예. 강남 삼성동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27일이고요. 둘째 아들이 부모님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 빌라가. 그래서 둘째 아들이 주말이었으니까 주말 오전에 부모님을 방문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뭔가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예. 들어가서 봤더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고요. 어머니는 이미 사망을 한 뒤였고 아버지는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두 분 다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그런데 경찰이 CCTV를 보면 이런저런 걸 수사를 해서 잡아온 용의자가 바로 신고자의 큰아들. 큰아들이었던 겁니다. 예. 바로 경찰이 존속살해 혐의로 장남을 긴급 체포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김성수 변호사, 이거는 이제 큰아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을 했는데 예. 여기서도 꼭 또 술이 등장합니다. 소주팩 2개를 마시고 자기가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술이 취했다. 예. 그리고 우발적이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당연히 죄질이 더 다를 거라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술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음주 감경이 된다라는 거는 뭐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이제 취했으면은 정신적인 판단이 좀 정상적이 아니니까 당연히 조금 봐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술 이야기를 하는 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계획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건데 네. 특히나 살인 같은 경우에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거면 굉장히 나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발적으로 내가 화가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예상치 못하게 뭐 사망에 이르렀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꼭 사망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감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잡히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사실관계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거짓말을 한 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그게 그냥 맞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뭐 아버지도 지금 같이 공격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우발적이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놀래서 어이구 이렇게 해서 놀래서 진짜 도망을 쳐서 이게 아버지는 좀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이제 술을 먹었다는 거는 이미 당시에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제 그때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과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사실인지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신 보시 이 사건도 결국에는 부모님이 돈을 안 줘가지고 그랬다는 그렇죠. 거. 이게 사업 자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저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층에 살았거든요. 그 지금 같이 살해를 살았어요? 네, 같이 부모님하고 살았어요. 큰아들하고? 부모님 아래층에 살고 이제 그 살해한 그 아들 큰 아들은 예. 위층에 살았는데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사업 작업을 대달라고 계속 부모님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제가 볼 땐 그래요. 부모님이 볼 때 잘할 것 같으면 줬겠죠.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술을 먹고 이게 한두 번 아니고 계속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오랫동안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부모님을 협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저는- 지속적으로 있어. 그럼요. 왜냐하면 수개월 동안 돈을 다 사업 자금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쌓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 불만이 쌓여서 마지막 행동으로 살해까지 한 거니까 저는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행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보고요. 저건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수개월 동안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이 쌓이고 계속 협박하고 위협을 했다고 하면 아버님은 지금 생존에 계시잖아요. 그분 증언을 좀 들어서 이거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는 저 나쁜 행동에 대해서 예.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돼가지고 결론이 바뀌어 버렸습니다.